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아예 그냥 권리 분석 해가지고 이제 권리 분석 편으로 이제 전반적인 걸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총설 해갖고 이제 교과서적인 권리 분석에 대한 것은 무엇인가, 그 교과서적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그리고 이제 각종 공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분석,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공부 외에 이제 빼고서 하는 권리 분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오늘 다음 주 이렇게 두 번 방송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부동산의 권리 분석은 뭐 부동산 매매, 경매, 임대차 시 그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이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뭐 보통 그래서 부동산의 권리 분석하면은 그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는 이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보고 그 등기부에 어떤 하자가 있나 없나 이런 거를 이제 확인 분석해 보는 거를 이제 보통 권리 분석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확인해 보는 그냥 발급받아서 지은 사랑 별장님도 어서 오세요. 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이렇게 확인해서 보는 정도로 해서 그냥 이게 권리 분석했다, 예, 그 정도 선에서 그치는 일이 대단히 많고, 또 예, 오늘은 이제 단골 두 분이 이제 1차 2차로 오셔갖고 좋네요. 예, 오늘 방송은 이제 되게 뭐 제가 그 전에 했던 것도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만한 건 없는데, 오늘 방송은 그 전에 했던 것들을 어쩌면은 이제 총망라해서, 투개꾼의 지혜님 아까 낮에 예고 방송할 때 내가 봤어. 어서 오십시오. 예. 투기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래나 모르겠다. 오늘 방송 중요한 건데. 예. 하여튼 그래서 그 보통 권리 분석이라고 하면은 이게 등기사항 전무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해 보는 정도에서 네, 그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뭐 부동산 실무에서도 그런 경우 대단히 많아요. 일일이 뭐 여러 가지 이제 확인 서류를 추가적으로 떼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확인하는 거는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그 대단히 중요한 거긴 한데, 요거 확인 한 가지만 해가지고 권리 분석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충분하지도 않고, 또 때로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왜 그러냐면은 뭐 매매든 뭐 경매든 임대차를 하던 어떤 그 법적이나 경제적 그런 손실이나 위험을 주는 요인이 그 등기사항 증명서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권리 분석상에 어떤 하자나 위험은 그 권리 관계가 갖고 있는 그런 법적인 측면뿐 아니고 경제적인 측면 또는 뭐 물리적인 측면 등이 모두 포함된 그런 개념에서 이게 접근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권리 분석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려면은 이게 대단히 방대한 양이고 이거 뭐 몇 시간을 해도 사실 뭐 한 10회 이상 해도 될 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고요. 뭐 어떤 뭔가 이제 권리 분석하는 기법을 이제 뭐 강의하거나 뭐 책자로 낸다거나 하는 것도 이게 책이 몇 권 분량이에요. 이게 오늘 하고 제가 다음 주에 할 만한 게. 근데 뭐 이런 것들을 줄줄이 늘어놓기에는 뭐 저도 부족한 게 있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너무 어려운 얘기들만 많이 나오면은 이해도 안 갈 뿐더러 재미도 없을 거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으로 도움은 안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요번 편에 하는 거는 그나마 권리 분석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이렇게 꼭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그나마 가장 이해하기 쉽게 나름대로 준비 많이 했어요. 이거 하느라고 꼭 확인해야 될 사항들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의 별장님이 방송이 튕기셨나? 나갔네. 그래서 화면을 이제 교체를 하겠습니다. 자, 권리 분석. 그래서 먼저 청소를 해서요. 이제 교과서적인 이제 일단 정의부터 약간 정리를 하고 갈게요. 권리 분석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협의, 광의, 최광의. 그래서 협의의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등기사항 전무증명서에 나와 있는 그 권리 관계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거를 이제 협의의 권리 분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등기부에 표시된 이제 각종 권리 관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유권 외의 권리 사항들. 요런 거를 확인을 하는 게 협의의 권리 분석이에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죠. 등기부를 확인하는 거는. 그 다음에 광의 권리 분석이라는 거는 이 협의의 권리 분석을 하고 난 그거에 의한 그 등기부에 표시되어 있는 권리들이 어떠한 법적이나 경제적인 문제와 가치를 갖는가를 그러니까 자신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소유권이나 이제 기타 권리들이 뭐 등재되고 소멸되고 또 어떤 채권들의 순위를 파악하고 뭐 그러한 그 기록된 것들의 어떤 권리들의 특징이나 문제점을 파악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등기부에 설정된 은행의 건저당권이 요걸 매매 시에 매수할 때 인수하는 것이 좋을지 기존에 이제 잡혀 있는 건저당권을 없애고 새로 설정을 하는 게 좋을지 요런 거 판단하는 것도 이제 광의 권리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광의의 권리 분석은 이제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은 권리까지 분석하는 거를 이제 최광의의 권리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는 그런 권리들 뿐 아니고 권리가 아닌 사항까지 이제 모두 포함을 하는 거예요. 뒤에 이제 자세하게 이제 나올 거예요. 권리가 아닌 사항까지 포함하는 게 무엇인가는. 그래서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는 권리는 일단 뭐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임차권. 임차권은 뭐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말고도 보통 임대차를 할 때 임차권을 따로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임차권을 말해요. 그런 임차권은 이제 등기에 표시가 되는데 이제 일반적인 이런 여기에서 말하는 그 등기에 표시되지 않는 임차권은 보통 말하는 이제 확정일자랑 전입신고한 그런 임차권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권리가 아닌 사항은 요거는 이제 요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현장을 답사해서 확인하는 제반 사항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입지라든지 그 부동산의 도로 현황이라든지 어떤 부동산의 경사도 또는 방향, 주변의 혐오시설 여부 또는 이제 공법상의 여러 가지 제한 사항. 그래서 내가 이 부동산을 샀을 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런 제한 사항들까지 확인하는 걸 말하고요. 하여튼 뭐 이런 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하여튼 부동산을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임차하는데 필요한 모든 제반 사항을 최광의의 권리 분석에 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항상 요 최광의의 권리 분석까지 하셔야 돼요.
이제 등기부만 보고 이제 깨끗해서 거래했는데 뭐 가까운데 축사가 있어갖고 냄새 심하고 밤만 되면 벌레들 때문에 살 수가 없고 또 뭐 집 방향이 남향이 아닌데다가 뭐 가서 봤더니 집 위에 바로 위에 커다란 언덕이 있어갖고 응? 겨울만 되면 햇빛 하나 안 들어와갖고 뭐 겁나게 춥고 또는 뭐 다가구 주택 임차할 때 경우 그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죠. 세입자 수가 응? 너무 많아가지고 뭐 경매 시에 보증금을 다 못 받게 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또는 뭐 구입한 토지가 내가 원하는 대로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 되거나 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공법상인 제한사항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하다못해 싼 월세집을 구하더라도 그 집에 가보는 게 그게 이제 현장 파악 아니에요. 그것도 일종의 그 작은 방 하나 구하는데도 가서 확인하고 뭐 그러고 하는데 이 뭐 큰 뭐 부동산 뭐 집이든 땅이든 뭐 건물이든 구입하는데 그거를 서류 몇 개만 갖고 확인하는 거는 그래서 대단히 위험할 초래를 하는 경우가 실제 보면 왕왕 있어요. 예. 그리고요, 그래서 이 최광희의 권리 분석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권리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앞에 세 개 말고, 이제 권리 분석을 할 때 어떤 이제, 뭐, 마음가짐, 요령,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권리 분석을 할 때는 철저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권리 분석을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부랑 현장 답사를 통해서 이 부동산이 나에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스스로가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뭐 이렇게 흔히 이런 일 많잖아요. 뭐 카더라설에 의해서 구입만 하면 뭐 곧 개발돼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뭐 이런 뜬소문 믿고 검증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을 믿고 뭐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휘둘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건 이제 뭐 기획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이런 수법 많이 뭐 해갖고 사장님 이거 사시면은 곧 무슨 뭐 역사가 들어오고 뭐 해갖고 큰 돈 법니다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유혹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그 남의 말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철저히 주관에 의해서 해라. 그리고 부동산에도 상식이 있다. 이건 뭔 얘기냐? 이제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싼 부동산은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 소유자의 말만 믿어서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싸게 내놓으셨어요? 했는데 뭐 이민을 급하게 가게 됐어요. 어떤 뭐 병이 걸려갖고 내가 아파서 뭐 관리를 할 수가 없다. 또는 뭐 급전이 필요해서 그렇다. 뭐 이런 이유들을 대잖아요. 네, 싼 부동산은 네, 뭐 급전이 필요하면은 대출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런 건데 그런 이유로 뭐 싸게 굳이 내놓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제가 전번에 그 KBS 그 뭐죠? 소비자 리포트 방송에서 특별 방송에서 얘기했던 그 1억 2천만 40 분양평수 60평대 아파트를 1억 2천에 얼씨구나 하고 거래를 했거나 전세 거래해서 전세 보증금 날리는 얘기가 있었죠. 그것도 너무 싼 거거든. 상식적으로 60평대 아파트가 1억 2천짜리가 어딨어요, 전세가. 하여튼 이렇게 너무 싼 거는 하여튼 뭐 사기꾼이 내놓았거나 또는 이게 명의신탁이라고 있어요. 명의신탁된 물건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경매 같은 데 갔더니 뭐 유찰이 여러 번 돼갖고 이렇게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응찰자도 별로 없고 이런 부동산도 조심해야 돼요. 요런 것도 이제 파헤쳐 보면은 권리관계가 엄청 복잡해서 골치 아픈 물건이거나 또는
어떤 숨어있는 권리관계가 있는 물건이거나 또는 꾼들이 작전 중인 물건이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싼 물건 조심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각종 공부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각종 공부라는 거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또는 뭐 임야도,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약 확인원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요런 거를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서 확인하는 게 좋다가 아니고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사기꾼이나 기획부동산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서류를 위조해서 문제없는 부동산으로 탈바꿈시켜서 보여주는 악질인 경우도 있고, 이제 간혹 부동산에서 보여주는 것도 발급한 날짜가 좀 몇 달 지나는 거 뭐 그런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뭐가 바뀌었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인이 뭐 얘기하거나 보여주는 서류는 일단 보고서 참고만 하시고, 이제 그대로 가셔서 다시 한번 발급받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맞는지 계약 전에 확인한다. 이게 전번에 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편에 얘기 드린 바가 있는데, 등기는 공신력이 없어요. 이거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는 점을 상기하고, 등기만 믿고서 했다가 소유권 날리는 경우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약 전에는 반드시 소유자가 맞는가를 확인을 하시되, 이게 뭐 제가 등기사항 전무증명서 편에 얘기했을 때는 이제 신분증 보고 그거를 민원24 주민등록 진위 여부 확인하고 뭐 등기권리증 보고, 네 어서 오세요 날리샤님, 이런 거 보고 확인하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한 가지만 이제 덧붙인다면은 최근 재산세 납부 영수증, 요것도 요걸 하시는 게 요거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8월이잖아요. 네, 그럼 지난달에 이제 일단 재산세 한번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뭔가 계약하려고 하면은 지난달에 낸 재산세 영수증 한번 봅시다 보고 명의사가 맞나 확인하는 거. 요거는 사기꾼도 도망 못 가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일단은 교과서적인 이제 권리 분석이란 건 무엇이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분석. 뭐 이거는 제가 또 다 이전 방송에도 누차 얘기 드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은 안 드릴게요. 여기서는 이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자, 확인만 하는 걸로 할게요. 갑구에는 뭐가 기록된다고 했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고 했죠. 갑구에는. 그래서 소유권이 당연히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에 제한이 되는 권리들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환매권,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런 게 기록이 되는데, 갑구에 이렇게 설정된 등기는 소유권 자체에 영향을 주는 등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 없애버리고 거래하셔야 돼요. 없애버리는 게 좋다가 아니고, 요것도 반드시 요것들은 다 문제들을 다 해고하고, 그러니까 풀어버리고서 하셔야 돼요. 압류가 걸려있으면 압류 풀어야 되고, 가압류가 걸려있으면 가압류 풀어야 되고, 가등기가 돼 있으면은 이거 샀다가 내가 소유권 날릴 수도 있으니까 가등기도 풀어야 되고, 딱 그런 거예요. 예. 예고등기는 이건 뭐 지금 없어졌다고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유효하게 등기가 돼 있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예고등기. 그 다음에 환매권, 요것도 뭐 채권을 이유했고 언제 이거 일종의 요것도 이제 뭐 담보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환매권은 뭐냐면은
내가 일단 팔았어. 뭐 A라는 사람한테. 그리고 팔을 내가 언제쯤에 내가 이걸 다시 사겠다. 도로. 이런 거를 등기를 해 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경매 계신 결정 등기돼 있으면 당연히 풀어야죠. 예. 경매 진행 중인 거를 살 이유가 없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대한 권리가 기록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저당권 및 근저당권 또는 뭐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임차권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재가 되죠. 예, 근데 이제 간혹 보면 이제 등기부를 떼보면은 요 을구가 없는 등기가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아무런 게 없다라는 거죠. 이게 뭐 대출 받은 것도 없고 뭘 설정한 것도 없고 가장 좋은 등기죠. 그런 등기가. 자, 그리고 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경매시 이제 제가 지난 방송에 말소기준 권리에 대한 거를 했는데 을구나 이제 뭐 갑구나 뭐 이런 데에서 이제 경매시 이제 말소기준 권리는 이제 뭐 그 편을 보시는 게 더 나을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특별히 또 요거는 설명을 안 드리겠고 이제 말소기준 권리에서 그때 안 다룬 게 하나 있는데 이제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더라도 없어지지 않고 이게 낙찰자에게 항상 인수되는 권리가 있어요. 몇 개가. 그게 예고등기.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안 돼 있지만은 그건 등기 안 되는 권리지만 유치권 또는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유념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을구에 기록된 권리들은 매수 시에 인수를 할 것인지 소멸시킬 건지 요거를 이제 일단은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제 가령 근저당권이 하나 있는데 요걸 인수할 경우 요 근저당이 알아봤더니 한정 근저당인지 포괄 근저당인지 그런 건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거는 뭐 은행이나 금융기관 가서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포괄 근저당이면은 인수해서는 안 되겠죠. 요것도 이제 제가 뭐 이미 다 설명을 드린 거긴 한데 한정 근저당은 발생된 요 뭐 1억을 빌렸으면 1억을 발생된 요 채권에 대해서만 저당을 하는 거고 포괄 근저당은 이 사람이 그 은행에 갖고 있는 모든 채무를 다 포함시켜서 저당을 잡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면은 매수 시에 인수를 해서는 안 되겠죠. 예. 또는 뭐 지상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내가 이 부동산을 샀는데 이 재산권 때문에 뭐 사용하는데 불편하더라면은 그러니까 등기된 지상권 말하는 거예요. 법정 지상권 말고 인수하지 않는 거를 이제 매도인한테 의사표시를 해서 뭐 지상권을 없애버린다든지 없앨 수 있다면 뭐 이런 조치를 해야겠죠. 그리고 또 임대차 계약 시에는 이제 특히 이제 근저당권의 채권 금액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 누차 강조들이 뭐 다가구 주택이나 임차인이 여럿 있을 때는 그 타 임차인의 이제 임차 보증금, 뭐 임대차 조건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잘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거는 제가 뭐 매매나 경매나 이것뿐 아니고 임대차 하는데도 이제 확인하셔야 될 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다 포함시켜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역권이라고 있는데 요 지역권은 또 아니 미팅놈님이 매니저 역할까지 아유 고마워라. 네, 감사드립니다. 예. 지역권은 요거는 이제 제가 한 번도 설명을 안 드린 건데 지역권이란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땅에 어떤
편익을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제 설정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토지에다 설정하는 권리인데, 이제 이거 지역권을 이제 특히 많이 하는 경우가 이제 맹지라고 있어요. 맹지. 예? 그러니까 사방에 도로가 없는 땅을 맹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맹지를 갖고 있는데 내가 도로로 가려면 다른 사람의 땅을 지나쳐서 가야 돼. 반드시. 이럴 때 이제 설정하는 권리를 이제 협의해서 설정하는 권리, 단독으로는 설정 못해요. 그런 걸 지역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익을 받는다 그런 땅을 이제 요역지라고 하고, 이제 편익을 주는 쪽의 그 땅을 승역지라고 하는데, 이게 요렇게 나뉘거든요. 지역권 등기는 이제 승역지에만 보통이야 이제 승역지에만 하는데, 내가 만약에 살라고 하는 땅이 승역지면은 내가 그 땅을 사서 활용하는데 어떤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권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역권은 등기가 되니까 내 땅이 승역지냐, 승역지라면은 어떤 현황으로 이용하고 있느냐. 근데 편익을 받는 사람이 이용하는 땅이 요 부분은 내가 사서 쓰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편익 때문에 내가 제대로 활용을 못할 것 같은가, 아니면 괜찮은가, 예, 이런 거를 이제 또 파악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모르는 사람 되게 많은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래 여기 별표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조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네. 지은의 별장님은 나갔다 다시 들어오셨네. 또 나갔네. 계속 튕기나 보네. 이게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부동산이 이제 매매가 되면은 이제 원래 잔금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느 한쪽이 할 수가 없고, 매도인하고 매수인 둘이서 공동으로 가서 신청을 하거나, 또는 이제 대개는 이제 법무사에 위탁해서 하죠. 근데 이제 당사자들끼리 하려면은 매도인, 매수인 둘이 같이 이제 등기소 가서 하셔야 돼요. 소유권 이전 신청을.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매수인 한쪽이 매수인 혼자만으로도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산 사람이 혼자 가서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법에 의해서는요. 그러니까 이 법이 왜 생겼냐 하면은,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서로 뭐 시골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 땅 사고 팔고 뭐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뭐 구두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 내 땅 얼마 사? 그러면 알았어, 얼마에 줄게 뭐 하고 그냥 그렇게 땅 거래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부동산을 사고 팔아놓고 등기를 안 한 상태로 있다가 이제 한쪽이 죽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뭐 그런 상태에서 또 거래가 되고, 또 딴 사람한테, 동네 사람들끼리, 그러면 소유권이 굉장히 복잡하게 꼬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시골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처럼 이제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고, 그런데 소유권 관계는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산 사람이, 매수인이,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매입을 한 사실을 알고 있는 보증인을 내세우면은 이게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취지는 좋은 법이에요. 이 법의 취지가.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골에는 어떤 이런 소유권 관계를 정리하는데 아주 유용한 법이에요. 이게 1965년인가 생겼나? 64년에 생긴 법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짓 보증인을 내세워가지고 남의 부동산을 가로채는 사기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64년인가 이제 시행을 했는데 이게 계속 항상 시행하는 법이 아니고 이게 한시적으로만 풀어놓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요 법이 생기고서 거의 10년마다 한 번꼴로 요 법을 이제 요 법을 뭐 몇 달에서 1년 정도 이제 풀어놓고 요때 정리하세요 이렇게 풀어놓는다고요. 그래서 이게 한 7번 정도 이 법이 실행이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행이 된 게 2006년에서 이제 2007년까지 1년간인데 이때 진짜로 이런 악용한 사례가 많아가지고 이제 부작용이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법이 그 10년 주기로 이제 시행되는 편이 많아서 이게 내년에는 또 한번 풀리지 않을까 보는 그런 시각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기꾼들이 미리 밑작업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도 있어갖고 이게 좀 취지는 좋은데 하여튼 문제가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없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예고 등기도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예고 등기 제도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으로 이제 소유권에 대한 등기는 등기원인에 보면은 이게 표시가 돼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라고 표시가 돼 있고, 그래서 이게 붙어 있는 부동산은 좀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사기꾼이 이게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이제 이건 뭐 서울 땅이나 뭐 대도시 같은 데는 뭐 거의 없을 거고요. 이제 시골에 많이 꽤 있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인중개사들 중에도 TV 소리 커요? 이거 제가 이따가 뭐 해야 될 게 있어 갖고 그런데 좀 줄여드릴게. 이게 잘 들리나 보구나. 줄였어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이 공인중개사들 중에도 이거 몰라가지고 낭패 보는 사례도 간혹 있고요.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시골에 귀농지나 무슨 전원생활 하려고 그런 이제 부동산 찾는 도시인이나 또는 뭐 도시에 있는 공인중개사나 어떤 이 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이제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소유권 분쟁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천상이고 그러려면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에서 패소하면은 이거 소유권 날리게 되니까 하여튼 시골 땅 구매할 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됐다 그러면은 일단 조심하시고 정말 요것도 이제 진짜 소유자가 맞나 그 현장 방문해갖고 동네 사람들 이장님 이게 다 찾아가서 물어봐서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거 자 이런 내용은 진짜 어디서 얘기 안 해주는 내용인데 이거 자 그리고요 이제 건축물 대장 분석에 이제 할게요. 그 건축물 대장을 왜 보냐면요, 그러니까 등기사항 전모증명서 이제 그 건물본을 보면은 이제 건물본에 대해서 표시가 돼 있는데 전부가 표시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정확한 건축물 현황을 파악할 때 이제 보는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매매든 경매든 임대차 할 때든 이것도 모든 경우에 건축물 대장은 확인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는 자
건축물 대장 이게 보면은 이제 건축물 대장이 이만하게 있는데 이게 전부를 해놓으면 이게 안 보여 갖고 내가 일부만 이렇게 올려놨는데 건축물 대장 이렇게 써 있죠. 이 건축물 대장을 볼 때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바로 이 위반 건축물인가 아닌가예요. 위반 건축물이면은 이 화살표처럼 제목 옆에 위반 건축물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매수를 하던 뭘 하던 임대차로 들어가던 장사하는 분은 이거 되게 중요할 수가 있어요. 임대차를 하던 건축물 대장을 떼봤는데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의 등기사항 증명서로만은 이거는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오로지 건축물 대장을 떼야지만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건축물 대장 이제 뒤에 이렇게 남기면은 그 변동사항 칸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전부를 안 하고 그 부분만 해드린 거는 좀 양해를 해주세요. 글자가 안 보여서 그래. 보면 변동사항에 보면은 이렇게 위반한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요것 같은 경우에는 뭐 위반한 게 되게 많아요. 2012년에 전유부를 그러니까 판매 시설의 일부를 건축법에 의한 용도 분류상 위락 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해서 걸리고, 또 여기는 방하고 해골 위반해 갖고 바닥을 증설해서 수선을 한 게 걸리고, 또 여기는 또 근린 생활 시설을 또 위락 시설로 또 무단 용도 변경을 해서 또 걸리고, 이런 게 걸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은 이렇게 되면은 구청에서 매년 이제 2회 이상의 이제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부과도 되고, 또 이게 매매가 되든 경매가 되든 이제 새로 소유권자한테 넘어가도 계속 부과가 됩니다. 이거는 이행강제금은.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위반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회복을 하게 하거나 그렇게 한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되지, 그대로 매수를 해서는 곤란하겠죠. 또 경매하는 응찰자도 마찬가지죠. 입찰 전에 이런 내용 파악하고 어떤 이게 위반한 내용이 경미한 수준인지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시고서 파악한 다음에 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조사를 해놔야겠죠. 또는 이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이게 위반 건축물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내가 임대차 한 게 거주를 목적으로 했을 경우, 일반적인 이제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게 위반 건축물 부분이라고 해도 세입자가 이제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는 받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내가 이제 위반 건축물 부분에 임차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구분 건물에 지어진 이렇게 위반 건축물에 들어갔을 때는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다세대 주택의 옥상에 보면 이제 물탱크실인데, 원래 이거를 이제 방으로 개조해 가지고 옥탑방 해 갖고 주거용으로 불법 변경해 갖고 이게 임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돼요. 이거는 구분 건물이기 때문에 전입 신고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할 때 동호수를 특정을 해야 되는데 특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 가면 101호, 102호, 201호, 202호 다 있는데 옥탑방호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등기에. 그래서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만약에 임차를 하는데 내가 옥탑방을 간다. 근데 옥탑방 그 건물이 다세대 주택이라
다세대 주택이다. 그러면은 그런 집에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게 그 임대차도 위반 건축물 여부는 중요하고, 이제 또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임차하려고 하는 상가 부분이 위반 건축물이 있는 부분일 경우에는 영업 허가가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계약하기 전에 뭐 관할관청에 가서 허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미리 확인을 해놔야지, 계약하고 인테리어 다 해놓고 그런 다음에 구청에 영업허가 받으러 갔다가 영업허가 안 나오면 이제 골 때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임대차에서도 이 위반 건축물 여부는 아주 중요해요. 예. 자, 그런 의미이고, 또 상가 임대차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바로 요 정화조 용량 확인이에요. 요것도 이제 뭐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는 다 신경 써요. 상가 할 때는. 예. 하여튼 그 상가 임대차에서 또 중요한 게 이 정화조 용량이란 말이에요. 예. 그것도 이제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이게 누락된 경우도 많아. 그러면은 그거 구청 건축가 가서 따로 확인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 정화조 용량 부족해갖고 이것도 영업허가 안 나오는 경우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정화조 용량을 확인하시고, 또 계약 전에 구청에 문의해갖고 요것도 허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계약하셔야 돼요. 정화조 용량도. 그래서 만약에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정화조 용량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리는 거는 뭐 건물주 협조를 받아갖고 정화조 공사를, 용량을 증설하는 공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거 잘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이게 정화조 공사가 대공사고, 또 정화조가 이제 다른 임차 주고 있는 상가 부분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용량을 늘리기가 이게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또 방법이 있는데, 이제 정화조 청소는 보통 1년에 한 번 한단 말이에요. 요거를 1년에 2번 하기로 이제 구청에다 이제 약정을 하고 용량을 이제 200%로 인정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200% 인정한 용량 안에 이제 허가가 난다면은 요렇게 하시면은 요런 방법으로도 풀 수가 있죠. 정화조 용량 문제를. 어떤 이게 영업을 하는데 정화조 용량이 매우 중요할 수가 있으니까 요것도 그냥 잊으시면 안 되고, 근데 이제 뭐 간혹 건축물 대장에도 요 오수정화 시설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신도시나 큰 건물에는 아예 정화조가 없는 건물도 있어요. 이건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하수 종말 처리장까지 아주 직결로 연결을 해놓은 건물이란 얘기죠. 이런 거는 정화조 용량 문제 없어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지 않은 건물들이 더 많죠. 아주 대형 건물 외에는. 예. 그러니까 정화조 용량도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그 다음에 토직 이용 계획 확인원의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는 토지 계획 이용,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란 또 서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부동산을 구입해서,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는 어떤 특정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어떠한 제한사항이 있나, 또 어떤 그런 제한사항들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려면은 바로 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란 거는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상의 어떠한 결정사항이나 또 그 도시계획 구역 내의 행위에 대한 어떤 허가 제한들이 여기에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땅은, 그러니까
어떤 아무것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정되어 있다라는 게 뭐 저당권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는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란 법이 있어요. 이 법에 의해서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어떠한 결정 사항들이 다 있다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결정 사항들이 다 어디에 있냐? 바로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중에 일부인데 그 그러니까 도시나 시골이나 이 토지를 구입해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러니까 가령 뭐 예를 들면은 내가 고층 빌딩을 지으려고 하는데 뭐 가까운데 공항이나 또는 군사시설이 있어 갖고 뭐 고도 제한 지구에 걸려 있거나 또는 뭐 옆에 중요한 뭐 문화재가 있어 갖고 문화자원 보존 지구라면은 내가 원하는 건물을 못 짓거나 할 수가 있어요. 예. 또 이제 단란주점 같은 거 하려고 하는데 뭐 주변에 학교가 있어 갖고 뭐 절대 정화구역이나 뭐 상대 정화구역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걸로 돼 있으면은 단란주점 허가가 안 나오거든요. 또는 뭐 아주 낡은 구옥을 싸게 사갖고 새로 집을 지어서 살라고 샀는데 거기 서류를 떼봤더니 여기가 재개발 구역이네. 그럼 또 건물 신축 허가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뭐 내가 살라고 하는 부동산이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거나 그러면은 또 이거는 당사자끼리 못 사요.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지 살 수가 있지. 응? 하여튼 이런 이유로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나오냐? 바로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나오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도시지역 잘 보여요? 다행이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돼 있고 또 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다른 법령에 의한 지역지구 등 하고 돼 있죠. 그래서 뭐 가축사육 제한구역, 건축허가 착공 제한구역, 제한지역, 대공방어 협조구역 뭐 이렇게 뭐 줄줄이 많아요. 여기가 이게 여기가 저기네. 재개발구역. 여기 보면 재개발구역이라고 돼 있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그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또 돼 있네. 그리고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요거 뭐냐면 요게 뉴타운 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재개발 구역인데 뉴타운 지역이네요. 이 땅은 이런 땅에서는 건물 신축 허가가 안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확인하려면 다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걸 떼야 되고 여기 보면 뭐 지역지구 등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되게 많아요.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까요? 뭐 여기도 뭐 이제 뭐 중요한 게 이제 무슨 뭐 오락실을 한다든가 뭐 술집을 한다든가 뭐 호프집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 써서 봐야 될 게 이제 정화구역이란 거 뭐 그런 거 이제 신경 쓰셔야 되고 그게 이런 게 다 이제 공법적인 제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거가 부동산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공법 중에서 이게 되게 많거든요. 뭐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뭐 무슨 근린생, 1종 근생, 2종 근생, 뭐 3종 근생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뭐 미관지구니 무슨 무슨 취락지구니 뭐 무슨 지구니 뭐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어요. 그게 다 이게 공법적인 제한사항이거든요. 그거 시험 공부할 때 다 외워야 돼요. 시험에 나오니까. 공법상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골치 아픈데 그거를 또 여기서 다 일일이 하려면은 그거는 이제 부동산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여기에 어떤 내가 관심을 갖는 이제 부동산이 있어서 이걸 떼봤더니 뭐 이런 게 걸려 있는데
이 걸려있는 것들이 내가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상이 없겠느냐 있겠느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걸 뭐 다 외울 필요가 어딨어. 나도 다 못 외우는데. 이거 다 외우는 사람은 그 저기 공인중개사학원의 부동산 공법 교수나 다 외울래나? 공법 가르치는 사람? 이건 다 못 외워요. 그러니까 대신에 어떤 제한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이게 뭔지는 이제 그때 가서 확인을 하셔야겠지. 이런 게 뭔가가 걸려 있으면은. 예. 그래서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은 어떤 되게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예. 이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분석이에요. 근데 이게 이것도 뭐 용어가 아주 낯설죠. 무슨 지역, 무슨 지구, 무슨 구역,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뭐 이렇게 뭐 한단 말이에요. 오늘 뉴스에, 예, 그 뉴스 나도 봤어요. 그것도 용도 변경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일단은 뭐 몇 층 이상 건물을 짓고 뭐 하려면은 거기에 그 땅의 기본적인 용적률 건폐율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에서 내가 그거 이상으로 뭔가를 하려면 기브 앤 테이크 이런 걸 해야 되고, 또 거기가 뭐 보면 알겠지만 아마 거기가 문화시설 보호구역일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기가 아주 경복궁이 바로 옆인데, 문화시설 보호구역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가 없지. 그 땅에 호텔을 짓는 거는 안 된다라고 봐야죠, 원칙적으로. 근데 그거를 안 되게도 되게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었죠. 롯데. 그렇고. 근데 이제 그 한진, 대한항공도 그 땅콩 문제만 없었으면 어떻게든 뭔가 꼼수를 부려서 뭔가를 했을 수도 있지도 모르는데, 워낙 그거는 전부터도 문제가 됐고, 그 땅은 또 이번에 그런 땅콩 회항으로 회사 이미지도 왕창 안 좋아졌는데, 또 그런 거 하면은 또 칭찬받기는 거정 또 욕먹기 바쁠 거고 뭐 지탄받기 바쁠 테니까 감히 뭔가를 못하는데 또 모르죠. 뭐 어떻게 될지. 워낙 우리나라는 대기업 프렌들리한 나라라서. 하여튼 이제 뭐 여기서도 좀 전에 용적률 뭐 얘기했지만은, 하여튼 내가 땅을 사서 건물을 새로 특정한 내가 어떤 원하는 목적으로 새로 지으려고 할 때는 이런 원하는 높이, 층수, 건폐율, 용적률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 판단하는 게 이거 보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지구니까 무슨 지역이니까 기본적으로 건폐율, 용적률이 뭐 이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뭐 좀 전에 정화구역 이런 거 얘기했듯이 임차를 해서 영업을 목적으로 이제 내가 하는 업종이 허가가 날 곳이냐 안 날 곳이냐, 뭐 주변에 학교가 있다던가 그러면 일단은 내가 안 될 것 같은 데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것 떼고 뭐 그 땅 그 경복궁 옆에 그 한진 거기 땅 뭐 토지 이용계 확인한테 보면은 뭐 당연히 무슨 지구인가 나오겠죠, 당연히. 일단 야 이거 빨리 했는데도 그런 지도요. 그 지적도 보면 돼요. 지적도 보면 되고 토지 이용계 확인원 뒤에도 이렇게 이게 지적도예요. 요 밑에 이게 기본적으로 붙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용도를 보려면 여기에 용도 다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할 내용은 내가 빨리 했네. 이거 양이 많아 갖고 내가 빨리빨리 말을 했나 보네. 너무.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네.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이용한 이제 다 그 권리 분석에 대한 방법이죠. 자, 그 등기사항 전무증명서,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